저는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한테서 엄마가 아니라 돈이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1년 동안 투병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떠났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새벽 4시 32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왔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주도 왔습니다. 손주 2명 고3 딸, 중2 아들도 왔습니다. 장례식 3일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 맞고 밥 챙기고 절 받고 은주가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고마웠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효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효자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을 운구차에 싣고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항아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여보, 편히 쉬어요. 그게 제가 남편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정리했습니다. 빈소를 정리하고 물품을 챙기고 계산하고 은주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민수와 은주도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요.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 괜찮으시죠? 혼자 집에 가실 수 있으시죠? 응,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수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봤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배웅이 될 줄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이제 혼자 사는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파예요. 남편이 늘 앉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3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혼자였습니다.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울고 나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사히 집 도착하셨어요. 푹 쉬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는 전화는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바쁘니까요. 애들도 돌봐야 하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엄마야. 잘 지내니? 아, 엄마. 네, 잘 지내요. 요즘 바빠? 네,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 무리하지 마. 네,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2분도 안 걸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와.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 이번 주는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제가 걸어야만 받았습니다. 은주한테도 전화해봤습니다. 은주야, 나 어머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어머님. 잘 지내요. 애들은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주말에 한번 와서 밥 먹고 가.
어머님, 저희 이번 주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역시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바쁘구나. 장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느라 바쁘구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나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바쁜 게 아니라 피하는 거라는 걸요. 남편 장례가 끝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멀어졌다는 걸요. 며느리는 상복을 벗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은 정리할 게 많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리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잠들고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안 오고 친구들은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은주였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은주예요. 아, 은주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어머님은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안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고르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준비한 것처럼요. 나는 괜찮아.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응, 좀 그렇지. 근데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어머님, 제가 요즘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바쁜 거 알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말이에요. 응? 저희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민수 오빠 회사 일이 좀 안 좋아져.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월급도 밀리고 있어요. 그래? 그럼 어떡해? 그래서요, 어머님. 은주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도와준다고? 네. 돈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2천만 원만요.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왜 필요한데? 오빠가 이번 달 카드값이랑 대출 이자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민수가 대출이 있어. 네, 좀 있어요. 집 전세 대출이랑 차 할부금이랑. 저는 몰랐습니다. 민수가 대출이 있다는 걸요. 은주야, 근데 2천만 원은 큰 돈인데. 알아요, 어머님. 근데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번만 넘기면. 네. 오빠 회사가 다음 달부터 정상화된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야, 민수는 뭐래? 오빠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요. 그래? 네.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은주 목소리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계산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민수한테 직접 전화해 보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2천만 원을 주면 3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떡합니까? 도와줘야죠. 며칠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응. 엄마, 은주한테 들었어. 대출 보증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출 보증. 은주는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민수는 대출 보증을 부탁하는 겁니다. 민수야, 은주는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 그게요.
제가 다시 알아봤는데 대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해. 네. 제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나와서요. 엄마가 보증 서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보증을 서면 얼마나 빌리려고? 3천만 원이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민수야, 보증은 위험한 거야. 내가 못 갚으면 엄마가 갚아야 해. 엄마, 제가 못 갚을 리 없잖아요. 회사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내 회사가 월급 밀린다며? 그건 한두 달만 그런 거예요. 금방 정상화돼요. 민수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엄마, 제발요. 저 정말 힘들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절박함인지 아니면 연기인지요. 민수야, 며칠만 생각할 시간 줘. 엄마니까 이해해줘야지. 제가 엄마 아들인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니까 이해해줘야 한다고요. 알았어, 생각해볼게.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주는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민수는 3천만 원 대출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금액도 다르고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편이었고 이 전화는 부부 회의의 결과였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은주 목소리였습니다. 나 어머니야. 아, 어머님.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나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민수 있니? 네,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너 보러 왔지. 앉아. 민수와 은주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줘. 너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힘들어서요. 얼마나 힘든데. 월급이 2달째 밀렸어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카드로요. 카드. 빚이 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빚이 얼마나 돼? 그게요. 민수가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대출이 좀 있어요. 얼마나? 전세 대출 1억, 차 할부 3천만 원, 카드값 2천만 원이요.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5천만 원. 어마어마한 빚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걸 어떻게 갚으려고? 회사 월급 나오면 조금씩 갚을게요. 월급이 밀린다며? 금방 정상화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 너희가 3개월 동안 연락 안 한 이유가 이거지. 돈 문제 때문이지. 민수와 은주가 침묵했습니다. 너희는 돈 필요할 때만 엄마한테 연락하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아버지 장례 끝나고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전화도 제대로 안 했잖아.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빴어요. 애들 챙기고 일하고. 바빴으면 전화라도 하지.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바보 같니? 너희가 부부회의에서 엄마한테 돈 뜯어내기로 한 거 다 알아. 은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은주는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고 민수는 3천만 원 대출 보증 부탁했잖아. 왜 금액이 달라? 왜 방식이 달라?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은주는 일단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민수가 3천만 원으로 올리는 전략이었다는 걸요.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여서 제가 결국 3천만 원을 주도록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민수야, 은주야. 너희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할 때만 엄마를 찾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민수야, 보증은 못 선다. 엄마. 그리고 2천만 원도 못 빌려줘.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요? 엄마 돈 있잖아요. 있어도 못 줘. 왜요? 저 엄마 아들인데.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은주야, 나도 돈이 필요해. 나도 살아야 해. 어머님은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연금으로 생활하는 거야. 그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어머님, 그런데요. 응? 어머님 재산은 나중에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시는 게 나중에 주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재산은 어차피 저희 거라고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은주 말이 맞아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니까 지금 좀 주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예정 상속자 관리 대상이었다는 걸요. 제 돈은 이미 민수와 은주 것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쓰는 건 그들 입장에선 손해였습니다. 빨리 받아서 쓰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님. 내 재산은 내 거야. 너희 거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는요. 나중에도 내 거야. 내가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해. 은주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저희가 힘든 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힘든 건 알아. 근데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가 도와주면 쉽게 해결되는데요. 내가 도와주면 너희는 계속 나한테 손 벌릴 거야. 그럼 끝이 없어.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응, 그럴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엄마를 힘들어했던 거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엄마는 이기적이라고. 자기 돈만 챙긴다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 하셨어요. 엄마가 돈을 안 써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병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 1년 동안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 그걸 누가 냈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 병원비 내는 게 당연하다고? 그럼 내가 엄마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다르죠. 다르다고요. 남편 병원비는 제가 내는 게 당연하고 아들 빚은 제가 갚아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은주야. 나간다. 엄마. 보증은 못 선다. 2천만 원도 못 빌려줘.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저 엄마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엄마 돈 뜯어먹을 권리는 없어.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제 재산을 자기들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보증도 안 서주고 돈도 안 빌려주겠다고. 제 돈은 제가 지키겠다고. 그날 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 바꾸셨으면 연락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주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은주한테서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와 은주한테서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통씩이요. 엄마 생각 바꾸셨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급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카드사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된대요. 그래서?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2천만 원만요. 또 2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민수야,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민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돈 있잖아요.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 돈은 내 거야. 아빠 유산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 거야. 엄마.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 엄마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엄마 돈 뜯어먹을 권리는 없어.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네. 자식이 힘들다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장례 끝나고 3개월 동안 엄마한테 연락 한 번 했니? 그건 바빴으니까요. 바빴으면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안부 물어보는 거. 엄마도 저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먼저 했어. 근데 너는 늘 바쁘다고 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너는 엄마가 필요 없었어. 돈만 필요했지.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3개월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돈 달라고 하는 게 뭐야?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ATM이 아니야. 돈 필요할 때만 찾는 기계가 아니라고. 엄마, 보증은 못 선다. 돈도 못 빌려줘. 내가 알아서 해결해. 그러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차갑게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뭐? 엄마가 저를 안 도와주면 저도 엄마 안 돌볼 거예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중에 늙어서 아프면 저는 안 돌볼 거예요. 엄마가 저를 안 도와주셨으니까요. 협박이었습니다. 돈 안 주면 나중에 안 돌본다는 협박. 민수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키울 때 조건 달았니? 나중에 엄마 돌봐달라고 키운 거 아니야. 그래도 자식이면 부모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도 자식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돈 있잖아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돈 많은데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 혼자 다 쓸 거예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72살이니까 오래 못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왜 돈을 쓰냐는 뜻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너 지금 엄마한테 빨리 죽으라는 소리 하는 거야?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엄마 나이가 많으니까 돈 쓸 필요 없다는 거지. 엄마, 제 말은요. 됐어.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돈 쓰지 말라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왜 돈을 아끼냐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요. 다음 날 은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어머님, 저 은주예요. 뭐? 어머님, 어제 민수 오빠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실수? 그게 실수야? 오빠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은주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은주야,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님, 그럼 2천만 원 말고 1천만 원만이라도요. 금액을 낮췄습니다. 협상하는 겁니다. 은주야, 1원도 못 줘. 어머님. 은주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어떡해요? 정말 신용불량자 되면 애들 학교도 못 보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네. 너 민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었어? 네. 1억 5천만 원. 너 그거 알고 있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야, 대답해. 어머님, 그게요. 알고 있었지. 언제부터?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민수가 빚이 있다는 걸 알고 결혼했다고? 네. 왜? 은주가 말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사랑. 빚이 1억 5천만 원이나 있는데 사랑으로 결혼했다고요. 은주야, 그럼 그 빚을 갚을 계획은 있었어? 오빠가 회사 다니면서 갚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갚았잖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야, 너 정말 순진하구나. 네. 민수 빚이 회사 때문에 생긴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야. 민수는 원래 돈 관리를 못해. 대학생 때부터 카드가 밀렸어. 엄마가 몇 번 갚아줬는지 몰라. 은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갚아주셨어요? 응. 3번이나. 그때마다 민수는 이제 안 그러겠다고 했어. 근데 또 똑같이 했어. 은주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주야, 민수는 안 바뀌어. 돈을 벌면 벌수록 쓸 거야. 내가 아무리 벌어도 부족할 거야. 어머님. 그리고 너도 알았을 거야. 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결혼했잖아. 은주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왜? 진짜 사랑해서? 은주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저도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럼?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주도 민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남편이니까 편을 든다는 걸요. 은주야, 너 민수빚 갚을 수 있어.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엄마 돈으로? 네. 저는 물었습니다. 은주야, 솔직하게 말해줘. 너희 부부는 엄마 돈을 노리고 있는 거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3개월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돈 달라고 하는 게.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히요.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해요. 엄마는 안 살아도 돼? 어머님은 혼자시잖아요. 저희는 애들도 있고.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은주야, 너희는 이 집안의 피보다 이익이 먼저라는 거구나. 어머님. 됐어. 알았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다는 걸요. 아들의 빚 사업 실패, 거짓말까지. 하지만 남편이니까 편을 든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주면 안 된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요. 하지만 직접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그 주 일요일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편 쪽 친척들이 모이는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갔습니다. 총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시동생, 시누이, 조카들. 민수도 왔습니다. 은주도 왔습니다.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지내지 뭐. 외롭지 않으세요? 좀 외롭긴 한데 뭐 어쩌겠어.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민수가 자주 찾아뵈죠? 아니, 바빠서 못 와. 어머, 그래요? 민수야, 어머니 자주 찾아뵈어야지.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모. 앞으로 자주 갈게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조카가 물었습니다. 고모, 요즘 뭐 하세요? 집에서 쉬고 있어. 돈은 괜찮으세요? 생활비 같은 거요. 응, 연금 나오니까 괜찮아.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나저나 요즘 민수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네. 무슨 일이에요? 친척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어머, 왜요? 회사가 힘들다나 봐. 카드값도 못 낸다고 하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화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이잖아. 너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잖아. 그건 개인적인 일인데요. 개인적인 일. 그럼 친척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었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이모, 그게요. 솔직하게 말해봐.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가 좀 힘들어서요. 월급이 밀렸어요. 얼마나? 2달이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카드로요.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럼 빚이 늘고 있잖아. 네. 지금 빚이 얼마나 돼?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신 대답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래. 친척들이 놀랐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네. 전세 대출, 차 할부, 카드값 합쳐서요.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갚을 수 있어요. 회사가 정상화될 거라고 확신해. 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형님한테 돈 빌리려고 했구나. 네. 근데 형님이 안 빌려주셨어. 네. 시누이가 저를 봤습니다. 형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나도 돈이 필요해서. 하지만 아들인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예요. 시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민수가 스스로 해결해야죠.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너 지금 어른이야. 스스로 책임져야지.
하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너 어머니한테 뭘 바라는 거야?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가 나한테 협박도 했어요. 협박이요? 돈 안 주면 나중에 안 돌본다고 했어요. 친척들이 놀랐습니다. 민수야,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저 나갈게요. 은주도 일어섰습니다. 둘이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리됐으니까요. 저는 그날 친척들 앞에서 민수의 채무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얘기까지요. 며느리는 화를 냈고 아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복수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끊긴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척들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요. 그렇군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친척들은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민수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민수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회사 그만뒀대요. 그만뒀어요. 왜요? 월급이 계속 밀려서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집도 작은 데로 옮겼대요. 전세금 낮춰서? 네. 차도 팔았고요. 민수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형님이 도와주지 않은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스스로 일어서고 있구나.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게 잘한 일이었구나. 만약 제가 돈을 빌려줬다면 민수는 계속 저한테 의지했을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했으니 민수는 스스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직하고 집 옮기고 차 팔고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민수한테 연락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들의 실패를 덮어주는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의 계산에 쓰이는 노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였습니다. 김순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민수는 여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맑았습니다. 들어와. 네.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너는? 저도 잘 지냈어요. 민수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달라고 협박하고 나중에 안 돌본다고 하고 엄마 나이 많다고 하고 정말 죄송해요. 민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엄마, 너도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민수야, 엄마가 도와주지 않은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절해 주셔서 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만약 엄마가 도와주셨으면 저는 계속 의지했을 거예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괜찮아? 네. 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월급도 제때 나와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고요. 잘 됐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변해서요. 6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더 책임감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은주도 함께요. 손주들도 데려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습니다. 민수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로 대해줍니다. 은주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제 재산을 자기들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며느리로 대해줍니다. 어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빚 다 갚았어요. 정말? 네. 3년 걸렸는데 드디어 다 갚았어요. 잘했다, 민수야.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넌 이제 어른이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됐다. 외롭지만 괜찮다. 민수가 변했다. 나도 변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돈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 나는 내 인생 편을 들었고 그게 옳았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실패를 덮어주는 엄마도 며느리의 계산에 쓰이는 노후도 아니다. 나는 나다. 김순이다. 그리고 행복하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우리 민수 이제 어른 됐어요. 당신도 기쁘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은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 편을 들어야 한다는 걸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